경남의 도정 홍보 예산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최저 수준입니다. 지금 자료가 나와 있나요? 네. 도정의 홍보는 우리 도민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수단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먼저 존경하는 장종화 의원님께서 저희도 홍보에 대해서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표로 이렇게 보여주신 대로 저희도 홍보 예산은 타시도와 비교해서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우리 도의 일반 광고 예산이 한 17개 시도의 평균 38억 정도 되는데 우리 도의 일반 광고 예산 한 17억 정도 됩니다.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SNS 예산도 시도 평균이 한 11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 도는 한 5억 7천만 원 정도로 네. 이렇게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이렇게 수행하는데 애로사항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정 홍보를 SNS를 통해서 이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온라인 홍보 채널의 구독자 수가 최근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코로나19 상황으로 SNS를 이용한 도정 홍보와 도민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전파력이 강한 SNS를 통해서 빠른 정보 습득을 원하는 도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네. 특히 코로나19 예방이라든지 도민의 생계와 관련된 밀접한 행정명령 등은 신속하게 정보가 공유돼야 하고 또 도의 지원책을 도민들이 이렇게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즉시에 홍보하는 일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속하고 정확한 도정 소식뿐만 아니라 재미도 있는 홍보 서비스로 도민의 도정 관심을 높여야 하기에 도정 홍보 강화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은 인력과 예산이 많이 아직까지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과 의회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제가 지난 2019년도에 제가 대표 발의로 SNS 도정 홍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었는데요. 이 조례를 추진하게 됐던 배경이 우리 도가 홍보에 관한 예산 자체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거의 최저 수준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스마트폰 이용률이 세계 1위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자료에는 2019년도로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 스마트폰 이용률이 91%였고요. 지금 2021년도엔 거의 100%에 육박을 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발의했던 것이었습니다.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소통기획관실에서 332건의 영상을 제작을 했고 경남도 전체 부서와 그리고 출자 출연 기간까지 합치면 약 한 800개 가까이 SNS 홍보 영상을 생산했는데요. 네, 아쉽게도 도민들께 확산 전파가 좀 잘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기획관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통기획관실에서 제작하는 홍보 영상 외에 이제 주요 현안과 정책에 따라서 일반 부서 또는 출자 출연 기관 등이 이제 개별적으로 영상을 또 제작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부서별로 제작하는 이제 유사 주제의 홍보 영상은 사전에 이제 정보를 공유해서 협업하고 제작하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이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영상물의 홍보 확산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영상 홍보물 제작 플랫폼을 통합으로 구축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홍보물 제작과 함께 개별 운영 중인 홍보 채널을 상호 연계해서 홍보 효과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짧은 시간에 가볍게 보면서도 재미도 있고 도정 소식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콘텐츠 제작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이 그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미디어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미디어 트렌드와 이용자의 수요와 기대를 정기적으로 분석해서 보다 체계적인 홍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SNS를 통한 도정 홍보는 효과성을 저는 우리 도에서도 입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번 우리 함안의 겨울 수박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지사님께서 SNS 홍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서 그 겨울 수박 판매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거든요. 네네. 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그 강원도의 그 최문순 지사가 뭐 감자를 판매한 사례도 있었고요. 이 SNS 도정 홍보뿐만 아니라 소셜 커머스 부분이 다른 분야에도 많이 좀 접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획관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경남 도정에 관련된 영상과 홍보물을 그 단순히 조회수나 그 뷰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도의 각 부서에서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 사업들이 우리 도민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죠, 기획관님. 그 초등학교 시절을 좀 추억해 보면요, 학교 동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이 떠오릅니다. 예. 그 지금 현재 유네스코 등재를 준비 중인 마리산 고분군을 저희 지역에서는 아라공원이라고 또 하는데요. 그 밤이 되면은 동상들이 아라공원에 올라간다느니 뭐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는데요. 교육관님도 그런 추억 있으시죠? 예, 저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어떤 특별한 역사적인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그 적석산 중턱에서 막 딸기 따먹고 하다가 벌한테 쫓겨서 막 나뒹굴어지고 했던 뭐 그런 어릴 때의 추억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육관님은 말씀하실 때 보면 참 소탈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교육관님 그런데 그 제가 의회에 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학교 내의 공공조형물 동상을 우리 아이들의 그 교육 자료로도 활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관리하는 기준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도 그 의원님 답변을 준비하면서 챙겨보니까 이런 공공조형물 동상에 관한 규정이 이제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아마 지금까지는 이런 어떤 모든 교육 행정과 학교의 어떤 정책 실행이 뭐 상급 기관에서의 공문에 의해서 이루어졌지 스스로가 어떤 그 자치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 이런 것은 대단히 취약했다는 것을 저는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현황은 저희들도 우리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그 동상들을 보면 가장 많은 것은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이 이게 문과 무를 가르는 뭐 주된 조형물이고 나머지 조형물이 좀 부분적으로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우리 교육감님께서 평소 각급 학교 실정과 그리고 특색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실현을 강조해 오셨고요. 그리고 학교 운영에 꽂힌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동상을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한 것도 뭐 이런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좀 됩니다, 교육감님. 근데 해당 지역의 인물이나 뭐 예를 들자면 제 지역구의 이제 군부 같은 경우에 뭐 대함 이태준 선생이나 뭐 의령의 백산 안희재 선생과 같은 뭐 지역 출신 인물이나 지역을 상징하는 조형물은 제가 학교에 가봐도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교육감님?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이제 공감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모든 것은 그냥 그 공문서에 의한 뭐 지시, 거기에 대한 이행 이렇게 되어 오다가 보니까 그랬고 저는 우리 도내 1000개의 학교가 1000개의 꽃밭이 되어서 네네. 제각각 다른 모양의 40만 송이의 꽃을 피워내는 것이 교육이 해야 될 소중한 역할이라고 친다면
지역적으로 그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분도 발굴해내고 네. 또 그것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학교가 그 부분을 토론하고 의사 과정을 통해서 결정해서 어떤 상징물을 만들어내고 조성하고 하는 이런 제각각의 노력이 학교 자치라는 이름으로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네네. 창원의 한 초등학교 동네의 초등학교가 인근의 2개 초등학교하고 힘을 합해서 마을 교과서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이 우리 동네 전체 학교로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함께 했습니다. 아까 전에 자료가 잠깐 나와 있던데 9번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예, 나와 있나요? 예. 교육관님이 앞서 말씀하셨던 우리 도내 학교의 동상 1, 2, 3입니다. 네. 교육관님 저도 대학에서 역사 교육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우리 현장의 역사 교사들이 늘 갖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고요. 이건 교육감님도 우리 교육의 수장이신 교육감님께서도 늘 갖고 계신 고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도정 질문을 준비를 하면서 또 몇몇 학교에 가보기도 하면서요. 또 이렇게 자료도 받고 보니까요. 아직까지 우리 국가주의 냉전시대 산물이 남아있는 학교가 많구나. 그런 생각을 좀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 광역지자체에서 이런 논란이 좀 있긴 했더라고요. 참 이런 논란들을 보면서 이게 학교 공간에 대한 내용들이 이념 논쟁으로 변질되는 사례들을 보면서 참 개인적으로 서글픈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교육감님. 학교라는 공간 안에 모든 것들이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교육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공간 안에 모든 의사결정 사항은 학교 교육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학교 조형물이 방치되거나 그리고 정근대적 이념 교육의 도구로 활용이 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도 좀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예, 저도 인격체로서의 살아있는 교사, 선생님, 교사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공간도, 건물도, 그래서 학교 건물을 교사라고 또 부르기도 하니까 그런 교사도 아이들을 가르친다, 공간도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점을 저도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최근에 작은 죽어있는 공간조차도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 만들고 하는 노력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승복 동상에 대해서 고민을 참 깊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최근에 우리 인근의 교육청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또 되기도 했었고 강원도 교육청에 가면 그 교육청 소속 기관으로 이승복 기념관도 아직까지 현재 있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교육적으로 지금 이승복 동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적인 효과는 지금의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승복 동상이 조성되는 그 당시의 어떤 역사성 또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교육감이 행정명령으로 어떻게 강제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하고 이런 것조차도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토론하고 결정하고 집행한다면 그것은 교육감으로서 바람직한 교육 자체의 좋은 모습이다. 학교 자체의 참 바람직한 모습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교육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또 이번에 또 여러 가지 논란들과 그리고 또 자료들을 취합해 보면서 처음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동상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또한도 학교의 이제 교육 공동체 분들이 결정되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이것이 어떤 이념 교육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교육 자료로 활용되지는 않도록 그런 부분에선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예. 돌아가시죠. 고맙습니다.